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신이 되셨다라는 얘기와 아까 환인과 환웅, 당군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려와요. 하늘이 내려와요. 하늘이 내려오니까 하늘이 존재하고 하늘이 통치해요. 그 통치해. 하늘이 존재하고 통치하고 하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한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 그 자체는 환인이에요. 그죠? 하늘 그 자체가 오셔서 이 통치력을 발휘하지만 이때 인간의 모습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당군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앞에는 역사화되기 전을 뜻한다면은 여기 역사화되는 이유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분을 하늘의 아들 그 능력을 갖는 인간,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 분을 한자로 얘기해요. 세 분을 한자로 얘기하면 삼성이 되죠. 그죠? 벌써 떠오르죠, 절에. 삼성각이라는 게 왜 있는지. 네? 절에 가면 삼성각 있죠? 그게 뭐냐면 환인과 환웅과 당군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언뜻 보기에 야 무슨 절에 삼성을 이런 분을 모시느냐.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의 토착적인 믿음의 체계를 불교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있는 긍정적 요소를 불교가 부처님의 신장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 부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탕을 묵살해버리고 그건 없다. 따라서 불교가 더 나은 거니까 무조건 불교에 대한 맹신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교라는 어떤 지향적 입장에 너가 갖고 있는 바탕에서의 지향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기서 또 독립대가 된 것은 인간으로 등장했던 이 당군께서 장단경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셨다 그랬죠. 산신이 되셨기 때문에 가면 또 무슨 집이 또 하나 있어요. 산신각이 있죠. 산신각. 그럼 산신각은 이제 누구 모셨는지 알겠죠. 누구예요? 당군 할아버지 모시는 데죠. 산신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구도를 생각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신각을 어디 가다 암자 갔는데 산신각이 있어. 그러니까 삼신각은 저건 미신이야.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난 산신각에서만 기도할래.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산신기도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편벽된 것도 다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연결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러한 지금 아주 원초적이죠.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 이 당군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식과 하늘의 자손으로서 이 인간세를 다스릴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국가적 형성을 하면서 그 실제적 작동을 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분은 다시 산신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철학자 중에 그 니체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니체의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특히 불교 공부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영겁회계 정신이 있어요. 영겁회계. 이 시간적으로 온 우주는 영겁토록 흘러가는데 영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회귀한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산신이 돼서 다시 하늘로 복귀하는 거예요. 하늘로 복귀하는 구도. 그러니까 원한 구도예요. 그렇다면은 하늘의 능력이 왔던 당군은 사라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이 민족적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쪽 신격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민족적 시원, 다시금 하늘의 자손으로서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일제가 그걸 말살하려고 그랬고 많은 분들이 소홀 했었지만은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승하는 가장 1차적 집단이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요 동일하게 여기 부분에서 왕력을 뺐기 때문에 그 일일이 찾을 수는 없는데 고구려 백제가 동일하게 자기는 조선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신라는 이 삼국유사에는 아니고 삼국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우리는 일찍이 조선의 유민이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일종의 헌법조항같이. 그럼 뭐를 뜻할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항쟁했던 거 아시죠? 서로 싸운 거. 알지만 밑변은 뭐예요? 우리는 조선의 유민이라는 거예요.
조선의 자손이다. 당군 할아버지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 여러분 친척끼리 가끔 작은 집 큰 집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도 저 우때 시향 지낼 때 가면 그분 아래고 다 뭐예요? 자손이잖아요.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어때요? 그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할 때 어디 응원하세요? 북한 응원하죠. 그럼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왠지 모르게 북한하고 일본하면 괜히 북한을 응원하게 돼요. 가끔 가다 북한 하는 거 보면 황당하다가 그게 이제 한민족이라는 무언가 있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겠죠? 이건 뭐 놀이 게임 갖고 얘기 안 돼요. 그렇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항상 밑변엔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다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이 됐을 때 남쪽에서 통일하는 이제 신라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북쪽은 발해가 이제 통일을 하죠. 예, 근데 신라가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당나라와의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신라가 딱 통일하고 나니까 신라 통일할 때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뭐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시켰잖아요. 그랬는데 당나라가 와서 신라까지 그 신라에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한테 자금과 병력을 지원합니다. 저항하도록.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아니죠. 이제 한 나라가 됐지만 이런 분들이 뭉쳐서 당나라하고 일대 격전을 벌여서 대단한 그 격전 속에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신라가 남는 거예요. 그때 졌으면 특히 당항포 해전 같은 경우는 무섭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서 졌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당나라에 편입돼 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의 큰 싸움을 할 때 고구려 출신이다 백제 출신이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계승되게 됐던 것은 우리는 조선의 유민이에요. 조선의 자손이라는 거죠. 당군 할아버지. 요거요. 단순히 민족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얄팍한 민족주의 개념이야. 나라는 사람이 사는 데 있으면 볼까?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살 때 볼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그 참 눈물을 글썽했던 것 중에 혹시 이미륵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독일에서 활동했던 압록강을 흐른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으셨습니까? 그거 참 명문장이에요. 독일어로 쓰셨는데 그걸 한글로 했는데 너무 제가 찡하게 와갖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애들한테 그 사주면 좋겠어요. 이미륵 선생, 이름이 미륵이에요. 이미륵 선생이 이분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해갖고 엄청난 그때 그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근데 보면 그분은요 그렇게 유명했다는 분이 그 작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찡하고 와요. 찡하고 와요. 그냥 천천히 자기 고향에 대한 또 이 땅에 대한 사랑과 연민 이런 게 그거 보면 야 시대가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올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거 느껴요. 이게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한테 정신적 또는 이런 혈통적 유전자가 같이 공감이 있다는 거죠.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아까 이제 당군을 봤으니까 이런 연장해서 가는데 여기 이제 당군께서 내려오신 것이 아까 환웅이라고 하는 분으로 해서 당군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부터는 구체화됩니다. 자, 구체화를 볼까요? 여기서도 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해씨 얘기는요, 다 서로가 정통을 주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적자야. 나는 지금 해 자손이야.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인데 이 금화왕이 이제 하고 있을 때 이때 금화왕이 어느 날 고담 밑에 가보시면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아부인의 자기 고백. 여기 보면요, 이 밑변에 하백의 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백은요, 이게 상당히 중국적인 것을 감안해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왜 이렇게 중국을 여기다 이렇게 염두에 뒀을까? 컴플렉스 아닐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기 2000 몇 년을 쓴다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는 거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서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기독교 신자예요? 서기 몇 년을 쓴다? 아니죠.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되는 거에 대한 서로 동의를 하는 거에 불과 약속일 뿐이에요. 그때의 기준은 이 이련스님이 이걸 저술하고 우리한테 이거 전달해 줄 기준은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어느 나라나 이것에 대한 열등감하고는 좀 달라요. 기준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하백이라는 신도 중국의 신입니다.
중국의 강과 하천을 주재하는 신이 하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국에 많은 신들을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다 한국하고 우리하고요 다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만큼 이게 넓은 영역을 차지했는지 좀 증거가 나오는데 이때 하백의 딸이었다. 그런데 하백의 딸이 누구하고 야합을 하냐면 천재의 아들 해모수죠. 보세요. 하늘을 주재하는 그 천재예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요. 해모수와 여기 하천의 딸이 결합을 했다. 그러면요 하늘과 땅의 결합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천지간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 천지간 합일에 의해서 나오는 자식은 하늘과 땅의 보증을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게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분은 단순히 그냥 누구의 아들이 아니야. 하늘의 자손이고 땅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난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게 밑변에 있는 겁니다. 주몽을 설명하는 거죠. 주몽을. 자,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바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해가 따라온다, 해가. 산모가 가는데 계속 배만 비쳐. 예? 딴 데는 안 비쳤나 봐요. 썬텐은 안 했는지 하여튼 계속 이제 배만 비친다. 이게 벌써 천손이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손.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알이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요, 천손이다, 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알로 등장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알 깨면 안 돼. 아주 조심스럽죠. 그거 깰까봐. 우리한테까지 잠깐 단편의 민속적인 것 같지만, 요런 데 살아있는 겁니다. 알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빛이에요. 이걸로 이제, 낳게 되고, 크기가 다 떼가 됐다. 뭐 하여튼 크기가 컸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기막힌데 여기 보면 세상에 짐승들까지 와서 보호하네 알을. 이 보통 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아이를 낳자 왕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 하여 돼지 우리에 내다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부러해주고 마구간에 내다버리니 말이 젖을 먹여서 죽지 않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감동하고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 짐승도 알고 있었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짐승도 와서 이걸 보호하려고 했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분이 주몽이다 이게요. 자, 그럼 주몽이라는 이름을 해석한 게 나옵니다.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다. 네? 활 잘 쏘는 사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있다 그러면 우리 강보부 같은 사람은 얼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활 잘 쏘는 사람은 그때 유행어죠. 그때 유행어가 아마 주몽이라는 말이 그걸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금화왕에게는 이 왕자들이 있었죠. 왕자들과의 갈등 문제,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는 놔두면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몽이 워낙에 뛰어난데, 근데 이 주몽이라는 분에 대한 특성이 얼마나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 적게 먹여서 야육에 기르고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쌀찌게 했다. 얘기는 말을 딱 볼 때 그 가치를 알았다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의 사회로 보면 이건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지난번 아쇼카 대왕 얘기했죠. 아쇼카 대왕 때 그 코끼리의 중요성 얘기했죠. 코끼리는 요즘으로는 전차 군단보다도 더 큰 무기다. 그때 이동 경로를 개척하는 데서 말만큼 신속성을 가질 수 있는 운반기구는 없어요. 그러면 말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국왕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나라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는 그 시사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반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오이등 세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엄수에 갔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참 이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강가에 왔는데 뒤에서 추격대가 오는 거예요, 막. 대서왕자를 비롯해서 막 죽여버리려고 부여군이 막 쫓아와요. 지금 주몽을 비롯해서 도망가는 이 오이등 세 명을 그 군사들이죠. 몇 명 안 되는.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앞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나타났어요. 이 강이 나타났는데 이 건너갈 방법이 없을 때
어쩌면 좋냐 했더니 물고기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네. 그래갖고 그걸 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딱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물고기 자라의 다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이거 요새 3D로 제작하면 기가 막힌 영화가 나오죠. 제가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인가 저기 모세 기적 영화를 봤어요. 지팡이로 땅 때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지.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가 쫙 바빌론의 유수 거기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가는데 뒤에 쫓아왔던 사람들 뛰어들었다가 다 빠져 죽어 이제. 그때 막 박수치고 저도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말이죠. 자꾸 뭐 바다가 갈라진다. 그거보다 더 멋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미물 중생들까지도 살려줘. 와서 영웅을 알아봐. 너무 멋있어요. 역동에 가는 게.